안 그럼 나 핸드폰 안 쓸겨. 협박하면서 난 핸드폰 없어도 되거든. 이러면서. 옆에 사람이 불편한 옆에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제. 자, 야유사균이라는 시입니다. 야유사균. 이거 아주 유명한 시예요. 이 선생님 제목으로 들에 있는 노루고기. 죽은 노루구나. 죽은 노루예요. 균이 노루예요. 고라니 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재밌는 시입니다, 이거. 야유사균이 오늘 백모포지로다. 유녀회춘이 오늘 길사유지로다. 응야라. 인유복속이하며 야유사록이 오늘 백모돈속하나니 유녀욕이로다. 응야라. 서이대퇴하며 무강아세하며 무사방야패하라. 부야라. 야유사규는 3장이고 2장은 장4고요 1장은 3부라. 모서에서는 야유사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유사규는 오 무례야라. 무례한 것을 미워한 시다. 천하대란하니 천하에 큰 난이 일어났으니 강포상릉하야 수성은풍이로되. 강포한 자들이 서로서로 능멸해서 마침내 음란한 풍속을 이루었는데, 그렇죠? 깡패들 막 결국에는 음란한 풍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피문왕지화야. 이런 사람들이 문왕의 교화를 입어서 수당 난세나, 비록 난세이지만 유오 무례함을 미워하는 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음란한 풍속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왕의 교화를 입어서 그 무례함을 미워하는. 그래서 문왕의 교화가 작동되고 있는 그런 시다 라고 모서에서는 해석했어요. 근데 주자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주자는 67쪽 장하주 보겠습니다. 남국이 피문왕지화하여 여자유 정결자수하여 불이 강포 소자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문왕의 교화를 입어서 여자들이 정결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 강포 억지로 포악하게 능욕되지 않는 바가 있었다.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능욕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결자수에서 여자가 정결하여 자기를 지켜서 힘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힘에 의해 농욕되지 않는 여자가 있었다. 문왕의 교화가 시작되면서 여자들이 성의 자결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고로 시인이
인소견이 흥기사의 미지라. 그 자기가 본 바로 인해서 그 일을 흥기시켜서 찬미한 것이다. 호괄 부야니. 어떤 사람은 이 시는 부다. 그러니까 주자는 뭐로 봤어요? 이 시를 흥이로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를 뭐로 봐요? 그냥 부다. 자, 그러니까 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부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지금 봐야 되게요. 그래서 부일 때는 이 시는 말한 거다. 미사 이 백모 포기 사균하야. 그 아름다운 선비가 하얀 띠풀로 그 죽은 사슴을, 죽은 고라니를 싸서 그 사슴을 가지고 봄을 품은 여인을 유혹하는 그냥 사실적인 묘사다 이거는. 근데 여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게 흥이 되는 거예요. 자, 시를 보겠습니다. 야유사균이 오늘 들판에 죽은 사슴 노루가 있어. 이거를 백모포지로다. 하얀 띠풀로 쌌다. 유녀 회춘이 오늘 아가씨가 봄을 품었거늘 봄을 그리워한다. 하여튼 봄을 탄다. 우리 가을을 탄다, 봄 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봄을 타는 거예요, 여인이. 그런 여인을 길사유지인이라. 길사가 유혹하도다. 무슨 말일까요? 길사는 꽃미남이라는데요. 미사. 미사. 네. 음. 아름다운 선비라는 거죠. 장동건이나 네? 장동건 아니고 정우성. 누구? 정우성. 정우성? 정우성이 유혹한다.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아유, 노루 없어도 바로바로 넘어가 주지. 노루는 내가 큰일 갖다 나- 줄 판이야. 큰일 났고. 네, 죽은 노루를 노루고기라고 보셨다는 거죠. 죽은 노루고기. 자, 일단은 해석은 들판에 죽은 노루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은 노루가 뭐냐? 진짜 죽은 노루다라고 보는 게 부예요. 부로 해석한 게 네. 진짜 죽은 노루는 이제 뭐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얀 띠풀에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봄 타는 아가씨를 꼬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응? 먹을 것도 총각이 있어요. 꼬신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부야, 부가 부. 되는 거죠. 근데 흥으로 해석할 때는 어떤 거냐? 흥으로 해석할 때는. 자, 주자가 지금 푸른 얘기는 뭐예요? 남국에서 문왕의 교화를 입어서 여자가 어떤 여자가 생겼냐? 정결자수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힘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놈한테 당하지 않는 그런 여자가 생겨났다는 거야. 그래서 시인이 그거를 보고 그 일을 흥기해서 지금 이 일을 찬미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들판에 죽은 노루가 있다. 이 죽은 노루는 뭘까요? 이게 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연결. 들에 죽은 노루가 있는데 이 주제에 하얀 해석이 띠풀로 쌌다.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건가요? 아, 죽은 거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아 그래요?
이 들판에 죽은 노루라는 거는요. 이 들판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아주 개방적이고 막 자유로운 그런 자연을 의미하잖아요. 네. 거기서 노루.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죽었다는 얘기에 자꾸만 이제 꽂히면은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들판에 있는 노루, 응? 야균, 이건 굉장히 그 정욕적이고 육감적인 그런 느낌이 나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백모포지다, 하얀 띠풀로, 저는 하얀 띠풀에 하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하얀 띠풀로 쌌다. 깨끗하게 덮었다. 근데 깨끗하게 이- 쌌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네. 노루잖아요. 네. 노루는 자유로운 이게 노루. 자유롭고 막 그 정욕적인 그런 건데, 이거를 깨끗하게 띠풀로 쌌어. 그러니까 이 노루가요, 들판에 있는 노루가 뭐냐면 회춘한 여인이에요. 봄을 품은 여인이에요. 들판의 노루가 봄을 품은 노인이에요. 여인이에요. 근데 이걸 하얀 띠풀로 쌌다는 얘기는, 이 아름다운 남자가 유혹을 하잖아요. 네. 그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얀 띠풀로 싸지 못한 거지. 응? 지저분한 장면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하얀 띠풀로 쌌다는 것은 이 미사가, 길사가 유혹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자의 해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길사는 사실은 여기서는 주자는 강포한 자라고 보는 거죠. 강포한 자에 의해서 그 오염되지 않는 정결 자수한 여자가 있었다. 그 정결 자수한 여자가 바로 하얀 띠풀에 쌓인 노루다. 노루죠. 그래서 길사가 유혹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아. 그걸 보고 시인이 지금 야유사교 백모포지로다, 유녀회춘이언을, 봄을 품은 거는 맞는 거죠. 응? 그렇지만 그걸 더러운 정욕으로 발산하지 않는다. 길사유지로다. 그렇게 보면 어떨까? 이기동 선생님은 그 다음 이게 이 시가 재밌는 게, 그 다음 보고 3절이 또 있어요. 2절 보세요. 임유 박속, 임유 복속. 떡갈나무. 숲에 떡갈나무가 있어요. 야유 사로기언을, 들판에는 죽은 사슴이 있거늘, 백모 돈속하니 흰띠풀로 그걸 묶으니 유녀 여옥이로다. 여자가 옥처럼 아름답도다. 수풀 속에 그 떡갈나무, 아주 좋은 나무죠. 들판에 털털 뛰는 사슴,
이거를 흰 띠풀로 딱 싸매니 그 속에는 그 자유로운 그것이 맹동하면서도 겉으로 하얀 띠풀로 딱 정결하게 쌓여 있는 그 옷과 같은 여인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장하고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장 뭐 서희태태 무감아세 무사방야패하라. 이 태태는 천천히, 서도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무감아세해, 세는 이게 수건입니다. 그거 아시죠? 여성들이 처음 관계를 할 때 그 방 문 앞에 수건을 걸어놓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수건을 걸어놔요. 처음 그 관계를 할 때. 이 지금 여기서 수건이라는 건 바로 그런 수건이에요. 그냥 아무런 수건이 아니고 그 수건을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그 수건이라는 것은 여성의 고귀한 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사방야패 하면 이 방은 이제 삽살개죠. 삽살개가 짖지 말게 그렇게 조심조심 와달라. 받아들이면서도 어때요? 외부에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 주자의 장아줄 한번 읽어봅시다. 주자가 어떻게 되는지. 차장은 내술 여자 거지지사라. 아, 이거 주자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남자를 거절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거절하는 말을 기술한 것이다. 언고 서서이래 천천히 와서 무동 아지세하며 나의 수건을 건들지 말며 무경 아지견이라 나의 개를 놀라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언 기 불능상금이라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당신을 다시는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없다. 그래서 기 느면 불가범지의를 개 가겠냐라. 늠름하게 나를 범할 수 없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뜻을 여기서 볼 수 있다. 근데 이기동 선생님이 이렇게 안 봤어요. 이기동 선생님 오히려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셨냐.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새를 행주치마로 보면 행주치마에 손단을 놔 조심하세요. 삽살개가 짖어도 안 되잖아요. 받아들이는데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와서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싹 가세요. 이 성관계를 하는 거로 이제 해석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해석이 주자식으로 해석하면은 너무 좀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남자를 거절하는 거다. 이기동 선생님이 해석하는 식으로 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 내숭을 깐다고 할까요? 은밀하게 남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
그러면 요 3장의 해석을 그런 식으로 이기동 선생님 식으로 하면 1장, 2장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들판에 있는 노루고기는 뭘까요? 길사가 아가씨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할 때 준 선물 같은 거. 선물. 네. 아, 그런 건 이제 부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부로 보는 거고, 흥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유사균이 뭘 던져주는 거예요. 들판에 죽은 노루고기가 있는데 이게 뭘 흥기하는 거예요. 뭘 흥기할까요? 저는 야유사균 그러면 뭘 흥기할까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체가 떠올라. 죽은 노루에서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자꾸만 좀 빼고 싶어요. 생동하는. 아니 근데 시에 사자가 딱 죽었다고 나왔는데 죽었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여기서 뭐 죽었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발가벗겨진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아 노루 고기로도 표현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아니 뭐 여체가 그렇잖아요. 목욕하면 이제 전부 발가벗겨진 몸인데 그거를 흰 수건으로 감쌌다. 근데 그 노루가 바로 봄을 품은 여인이고 아름다운 길사가 유혹하는 남녀간의 뭐랄까요 연애하는 그 과정을 그렇게 보면 얼마나 이게 액티브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표현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이동 선생님이 해석하신 대로 이 세 번째 장의 얘기는 여인이 남자에게 하는 얘기. 너무 서두르고 무례하지 않게. 관계를 하는데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해달라. 수건은 이제 정조대인데 정조대를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삽살개가 짖어서 주위에 알려지고 이러면은 여인이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여튼 이 모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오서에서는 오무례잖아. 무례를 미워하는 거다. 이 야유사교는. 그다음에 주자가 해석하는 것은 남자를 길사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상관하지 않는 불상급 불가범의 뜻이 있다. 여기에는. 이게 전부 아니고
봄을 품은 여인과 진하게 나누는 사랑의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기동 선생님도 그렇게 보셨고 저도 그러면 이 소백이라는 시에 소남이라는 시에 이게 왜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해석이 돼야 돼요. 주자도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소남에 이 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거죠. 네. 남자와의 관계, 아니 남자와 관계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남녀가 관계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예요. 근데 아무나 하거나 또는 뭐 힘센 놈한테 억지로 이렇게 당하고 그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겠죠. 지금 주자는 첫 구절부터 지금 그 강포한 놈에게 당하지 않은 정결한 여인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상정을 했어요. 그 야유사균이라는 게 정결한 여인이에요. 이게 지금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 근데 그런 것을 집어 던지면 아주 그 육감적이고 순결한 여인이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여인이 남자에게 하는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 소남에 왜 들어갔냐? 남녀 간의 사랑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이 강포하게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그런 놈이 나쁜 놈이지 자연스러운 남녀 간의 사랑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야유사균이라는 시는 자연스러운 남녀 간의 사랑의 로맨스를 표현한 거다. 이 굉장히 유명한 시, 많이 인용되는 시예요, 이게 야유사균. 근데 이제 해석은 대부분 이제 주자 해석을 따라요. 주자 해석을 많이 따르는데 그냥 그런 거 느낌상으로는 주자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교훈적으로 억지로 해석하신 느낌인데요. 아니 이게 또 소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딱 풀어 헤쳐도 소남이라는 시 속에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당시 시경 그러니까 공자만 해도 시경을 편집한 분이 공자잖아요. 공자만 해도 주자처럼 그렇게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훌륭한 남녀 간의 사랑의 하나의 모델로서 이 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 사자가 자꾸만 들어서 이게 방해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시를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으로 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를 본다면 이 사자는 정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죽여주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죽여주는으로 해석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여주는 여인이 있었다. 노루가 있었다. 들판. 마음껏 자연스러운 야유사균.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정말 죽여주는 그런 여인이 있었다. 사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야유사균을 읽어보겠습니다. 야유사균이 오늘 백모보지로다. 유녀회춘이 오늘 길사유지로다. 흥냐라 이묘복속하며 야유사록이 오늘 백모돈속하니 유녀여기로다. 흥냐라 서이태태하여 무감아세하며 무사방야패하라. 부야라. 예, 아주 재미있는 시입니다. 야유사균. 자, 그 다음은 이제 하피농의 읽어보겠습니다. 하피농의요 당체지화로다. 갈불수공일이요 왕이지고로다. 흥냐라 하피농의요 화여도리로다. 평왕지손과 제후지자로다. 흥냐라 기조유하오 유사이민이로다. 제후지자와 평왕지손이로다. 흥냐라 하피농의는 3장이고 장4부라. 모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피농의는 미왕희야라. 왕의 딸. 왕의 딸이 이제 시집 가는 거죠. 그 시집 가는 것은 왕희 아주 특히 이 무왕의 딸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무왕의 딸이 굉장히 검소하게 시집 갔다는 거예요. 무왕의 딸이다. 여기 왕희. 일설에 의하면 무왕의 딸이다. 수죽 왕이라. 비록 왕이지만 역 하가와 제후하여 제후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왕의 천자의 딸이. 거복이 그 수레와 복장이 불게 기부하고 그 남편의 신분에 개의치 않고 하 왕후 1등하여 왕후보다 한 등급 낮게 하여 유집부도하여 오히려 부인의 도를 잘 잡아서 이성 수공지 덕냐라. 엄숙하고 숙이 엄숙이죠. 옹은 온화한 것을 옹이라고 합니다. 엄숙하고 온화한 덕을 이루었다. 왕의 딸이 시집가는 그 모습을 누한 게 하피농입니다. 주자는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69쪽 장하쪽 예? 왕이 하가와 제후예요? 예. 왕이 하가와 제후에 왕의 딸이 제후에게 시집을 가는데 거복지성 여차로되 차와 그 복장이 성대함이 이와 같으지만 불감 협기 교기 부가라. 감히 자기가 왕의 딸이니까 귀함을 옆에 끼고서 그 기부가는 남편의 집이죠. 남편의 집을 교만하게 할 수가 없었다. 고로 현기거자 지기 능경차 화해집 부더라.
그러므로 현이 아니고 견기거자 그 수레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레는 여기서는 수레가 어떤 수레예요? 천자의 딸 왕희가 시집 오는데 타고 온 수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레를 사람들이 보고 직이 알게 됐다는 거죠. 뭘 알냐? 그 딸이, 천자의 딸이 능경차화, 능이 공경하면서도 온화하게 집부도, 부인의 도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왕의 딸이면서 너무 화려하게 막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안 하고 왕의 딸이면서도 근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시에 작시 미지왈, 시를 지어서 찬양하여 말하기를 하피 융융이 성우와, 어찌 저리도, 융융은 왕성한 모습을 융융이라고 합니다. 어찌 저리 왕성한가, 성대한가. 내 당체지화야로다. 당체의 꽃과 같구나. 뭐 우리로 얘기하면 야, 장미꽃, 아니 장미꽃 말고 국화꽃처럼 아름답다. 무궁화처럼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차 하불 숙수기경 옹옹이 화오와, 이것은 하불 어찌 숙수기경 엄숙하면서 엄숙하여 경건하고, 옹옹 조화롭지 아니한가. 그러니 어찌 이리 엄숙하여 경건하고 조화롭지 않은가. 내 왕이지 거야라. 그게 바로 왕의 딸의, 시집오는 왕의 딸의 수레구나. 찬에 여기 나오네요. 무왕 이후지다. 이것은 무왕 이후의 신이 불과 적지 기하왕지세. 이게 어느 왕 때 어느 왕의 딸이 시집 가는데 이런 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정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다. 연이나 문왕 태사지교 구이불세를 역하게니라. 문왕의 부인 태사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쇠퇴해지지 않았음을 역시 알고, 무슨 말이냐면 문왕 태사가 이런 식으로 시집을 왔거든요. 무왕 이후의 시다. 이건 정확하게 어느 왕 때 어느 왕의 딸인지.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평왕지손 제후지자라는 말이 나와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평왕이 누구냐? 제후가 누구냐? 제후는 이제 제나라 저기죠. 자, 하여튼 일단 그러면 시를 보겠습니다. 하피 농의요. 어찌 저리, 농이라는 말은 성대한가 이런 얘기예요. 야, 화려하다. 화려하다는 말로는 얘기 안 되죠. 이게 성대한 모습이다. 당체지화로다. 당체의 꽃 같구나. 그러니까 이 당체꽃이 삼배나무다. 네? 채다, 채. 앵두나무 같은. 앵두나무가 꽃 피면 아름답습니까? 이 나무를 많이 먹어가지고 하여튼 아름다운 거예요. 쫙 팥배나무. 그 꽃처럼 이 왕의 딸이 이제 시집 오는데 이렇게 엄숙하면서도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갈불수공이리요. 그 얘기가 나오죠. 수공. 엄숙하면서도
온화해. 왕이지거로다. 왕의 천자의 딸의 수레구나. 이 장 보겠습니다. 하피 농의요 어찌 저리도 멋질까. 화여 도리로다. 꽃이 도리, 복숭아꽃을 얘기하는 거죠. 복숭아꽃과 같구나. 평왕지손과 제우지자루다. 여기 지금 얘기가 나와요. 자, 주를 보겠습니다. 주 구설에 평은 정년이 무왕여 문왕손이 적 제오지자라. 그러니까 평왕이라는 것은 정왕이라는 거예요. 정왕은 누구냐? 무왕이라는 거예요. 무왕의 딸. 무왕의 딸이니까 문왕의 손녀 맞죠? 네. 이 평왕지손이 바로 평왕 자체는 무왕을 얘기하는 거고 정왕이니까 평자가 정자하고 통용이 되니까 무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손이라는 건 무왕의 손자가 아니고 문왕의 손자라는 거예요. 이 문왕의 손자가 딸이 적 제우지자, 제우의 아들에게 시집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구설이라는 거예요. 구설이라는 건 한나라 당나라 때의 설이라. 호갈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 구설이 첫 번째 주장이고 호갈이 두 번째 주장이에요. 호갈 평왕은 즉 평왕의구요. 네, 평왕이 누구냐? 주나라 평왕이 있잖아요. 평왕이 그 동천하고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래요. 유왕 아들. 네. 유왕한테 폐쇄자 됐다가 네. 유왕이 포사를 총애하고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도 이제 패출하고 그랬다가 이제 견융들이 이제 침입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다시 이 의구를 이제 왕으로 옹립했는데 그 이름이 주나라 평왕이에요. 그래서 이건 평왕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제우는 누구냐? 즉 양공제야. 양공인 제양공. 제양공. 예? 유명한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제양공. 제양공이 춘추오패 중에 한 사람인 제환공의 형. 제환공의 형이에요. 형으로 나온 데도 있고 양공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응. 부하한테 살해되고 응. 그 살해되고 그 다음 왕자리를 놓고 소백하고 그 형하고 그런가? 대결하다가 소백이 환공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 형하고 대결할 때 그 형의 우두머리가 관중. 그건 알고. 제환공의 형이다. 형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그 윗세대 아버지다? 나온 것도 있고 아무튼 그 다음이 제 환공이 나와요. 양공. 이거 좀 찾아봐야 돼. 이 춘추에 나온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제 양공을 뭐로 알고 있냐면 그 자기 누이하고 누이하고 사통한 그 사통한 그게 그거 맞죠? 양공이에요. 예, 맞아요. 그게 제양공이죠. 예, 제양공, 제양공, 제야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 그 자기 누이가 노나라 그 은공한테가 시집 갔는데 그거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맞아요. 그 제양공 맞죠? 예. 난 그렇게 알고 예, 있어. 그 제양공 맞아요. 근데 이 제양공의 동생이 제환공이다. 네. 그거까지는 몰랐어.
그러면 제환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평왕의 손녀가 결혼한 사람이? 제후의 아들이로다 이랬는데 제후가 영공이다 그랬습니까? 제 양공의 아들이다. 네. 가면서 3장 일단 읽어보고요. 기조 유하오 조는 이제 낚시 조자죠. 그 낚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사 이민 이로다. 실로 이 민은 낚싯줄이에요. 낚싯줄을 만들었도다. 제후의 아들과 평왕지 손이다. 평왕의 아들이다. 평왕의 손녀다. 낚시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이게? 그 뭐 간단히 보면 이 전부 흥이거든요. 주자는 흥으로 봤어요. 네. 근데 뭐 제후의 자식과 평왕의 손녀가 서로 결혼하는 모습이 굉장히 성대하면서도 엄숙했다. 그걸 이제 사실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면은 이게 흥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죠, 부. 근데 이제 당체지화, 당체의 꽃이 굉장히 화려하면서 한 모습을 지금 이것으로 그 왕의 딸이 시집가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다고 보니까 이제 흥으로 본 건데 그것까지 좋겠어요. 근데 이 낚시는 뭐 왜 나올까요? 낚시 줄이 이게 혼인을 의미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민이 윤야라. 사제합이 위 유는 유 남녀제합이 위 혼야라. 내가 그래서 이걸 안 찾아봤는데 이걸 꼭 찾아도 이 뭐 제양공의 아들이다. 제양공 하면 벌써 이게 더러운 인물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시집가는 장가를 가는 평왕의 손녀딸과 제양공의 아들이 시집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상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안 찾아봤던 건데, 그러니까 여기 구설에서 나온 대로 이 평왕이라는 것은 무왕을 얘기하는 거다. 제우지자는 이제 그때의 제나라 그 제후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다.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런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피노이요 당체지와로다 갈불수공이리요 왕이지거로다 흥려라 하피농의요 화여도리로다 병왕지손과 제우지자로다 흥려라 기조유아오 유사이민이로다 제후지자와 병왕지손이로다 흥려라. 자, 하나 남았습니다. 소남 추우라는 시. 추우. 이게 이제 소남의 맨 마지막 시. 주남에서 맨 마지막 시가 뭡니까? 린지지였죠. 기린이 나왔죠. 네. 여기 추우도 이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추. 근데 이게 이제 끝나고 뒤에 장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요 이제 다음에 지금 주남이 다 소남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하려면 이제 태풍 이제 넘어가면 되죠. 네. 그런데 태풍부터는 네. 요 앞에가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뒤에 이제 나와요. 정풍이에요. 정풍. 발을 정자. 그다음 태풍부터는 변풍이에요. 변풍. 그래서 이 시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 크게 지금 뭐 국풍이 있고 소화, 대하,
그 다음에 송이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과 변. 이 변이라는 것은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수요일날 반은 그냥 앞에서부터 쭉 나갔어요. 네. 근데 그때도 제가 정을 먼저 하자. 정을. 네. 시경에서 정을 얘기하는 게 과연 뭔지,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주남소남에서 배웠듯이 정의 기본 자세는 뭐죠? 문왕, 무왕, 주공, 소공 이런 분들이 이룩한 예, 법, 철학 이런 게 정이에요. 정풍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주남소남에는 그대로 다 나타났죠. 네. 근데 변풍으로 가면 그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정풍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더 알아야 돼. 익혀야 돼. 그러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소화. 소화도 정화가 있고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 중에서도 정화. 그 다음에 대화는 전부 정풍이에요. 대화는. 그래서 대화는 전부 다 하고 송도 전부 다 하고. 그래서 맨 앞에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목차 페이지. 우리가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남 소남 했죠? 주남 소남은 했으니까 이제 됐고요. 권 2, 3 이렇게 해가지고 14페이지를 15페이지 보세요. 쭉 건너뛰고 여기가 전부 뭐다? 변풍이에요. 변풍. 알겠죠? 태풍부터 맨 끝에가 국풍에서 맨 끝에 빈풍이죠. 예. 15페이지. 빈풍이 있죠. 빈풍이 국풍에서 맨 마지막인데 빈풍은 정풍에 들어가요. 그래서 조풍까지 건너뛰고 우리가 지금 주남소남 한 다음에 빈풍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왜 빈풍이 뭐냐면 우리가 맹자에서 읽었듯이 그 고공담보 문왕의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에요. 여기가 빈풍이. 네. 그래가지고 주나라 문화의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그 형태의 노래들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국풍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넣는데 여기는 그 정풍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그 서산 진서산 같은 분이 빈풍 7월도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 퇴계 선생이 성악십도 만들듯이 빈풍 7월도를 만들었듯이 이 빈이라는 빈풍이 굉장히 정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빈풍을 하고 그 다음에 목차에서 보면 소화 농명지습 있죠. 여기 정풍이에요. 이게 전부 문왕 주공 이때의 얘기들을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백화지습 요 두 개. 소화에서는 요 두 개. 소화에서는 농명지습과 백화지습 두 개.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대하로 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소화는 뭐냐? 이거는 전부 동천한 후에, 예? 동천한 후에 그 유왕의 잘못 이런 것들이 막 언급되어 있는 시들이에요. 전부 소환대도. 그래서 이거는 정풍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쭉 건너뛰고 저 17쪽에 대하로 들어가서 문왕지습은 전부
정풍입니다. 이게 문왕 때의 주공이 거의 다 편집한 거예요. 생민지습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탕지습 대하는 다 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송도 다 합니다. 청묘지습, 신공지습, 미녀 소자지습, 그 다음에 노송, 상송. 전부 이쪽은 정풍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읽으면은 우리가 동아시아의 하은주 시대에서 특히 문왕, 뭐 고공담보도 다 나오고 막 다 나옵니다. 이 자세한 역사에 대한 것들을 시로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정풍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왕도 정치고 저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로 그 시로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풍으로 가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정풍은 어느 시대 거냐? 동천하기 이전의 것들이에요, 전부. 송은 전부 다 정풍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송은 주송, 송은 다 정풍에 들어가죠. 주송. 신공지습, 예, 민자 소자지습 이게 다 정풍에 네. 들어가죠. 그럼 송은 다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노송, 상송까지 다. 주송, 노송, 상송. 그래서 지금 이 시경 그 왕도 정치의 그 전체적인 모습 이런 걸 읽으려면 이 정풍을 다 읽어야 돼요. 정풍. 그래서 그게 정풍이 완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풍을 들어가야 돼요. 그 변풍은 언제냐? 그 유황이 이제 포사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그 오랑캐들이 견융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불타고 동쪽으로 가는데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동천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이 시경에 그 얘기들이 절절히 나와요. 절절히 성경에 바벨론 유배 놓은 얘기가 계속 나오듯이 이 시경에도 동천 이후에 유황이 잘못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그 우리가 아까 건너뛴 부분 있죠. 네. 소아에서 건너뛴 부분 그 부분이 전부 그 유황의 잘못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국풍에서 변풍으로 건너뛴 거 있잖아요. 그거는 태풍부터 이렇게 쭉 나온 거는 무슨 얘기냐? 동천한 이후에 각 나라들이 뿔뿔이 이제 저기 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주문왕의 문화가 이제 흩어졌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러고서 각 나라별로 음란한 풍속들이 유행되는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봐도 이게 지금 주남 소남은 문왕 그때의 일이다가 갑자기 패로 넘어가면은 동천 이후의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소아로 가면은 주나라 문왕 때로 다시 갔다가 소아에서 또 변풍으로 가면은 저기로 가면은 또 동천 이후로 갔다가 그러다가 또 저기 대하로 가면은 주문왕 때로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시대별로. 그래서 시대별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동천 이전의 것을 먼저 쭉 하고. 그래서 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왕도 정치의 본래 모습이 어떤 거냐? 이거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의 세계를 또 공부하는 거예요. 야, 이 공자라는 분이 말이죠. 바른 거 하나만 가르치면 안 돼. 잘못되는 것도 가르쳐야 돼. 그래야 대응 능력이 생기잖아요. 춘추라는 책도 사실은 그거예요. 전부
잘못된 문제들을 다 지적한 것들 아니에요. 우리가 오경할 때 이 시경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시경하고 서경이 같이 이제 엮이면, 네, 요순, 우탕, 문무, 주공까지 이 서경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쫙 그 엮이는 거예요. 이 주나라 역사를 설명하면서 요순우탕, 문무, 주공. 먼저 훑고 변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순서를. 예. 이 순서에 대해서는 뭐 알겠습니다. 차차 가면서 또 더 얘기할게요. 하여튼 일단 이거 그냥 책에 나오는 대로 그냥 그 또박또박 읽어 나가는 순서는 아니구나라는 것만 아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